내가 선관위 군투입 지시했다. 어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선관위 군투입 지시는 내가 한 거다. 그러면서 어떤 선거와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밝히기도 해요. 일단 어제 나왔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그 사건 그리고 선거 소송에 대해서 이제 쭉 보고를 받아 보면은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만은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선관위 부분에서 명확하게 본인이 지시했다고 밝혔어요. 군투입 지시했다. 그리고 검찰에 있을 때부터 약간 선거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의 문제의식, 부정선거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 이런 걸 가졌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 들리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도 보고받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를 많이 났다. 이런 생각을 좀 밝혔거든요. 이거 강성필 부위원장, 네. 강성필 부대변인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선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선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진술에 따르면 예. 본인께서 이제 검사 생활을 하실 때부터 이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투표를 개함할 때 있었던 의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투표함을 개표할 때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평소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 지금 우파 진영 쪽에서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인천 연수구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21대 총선이면 2020년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이 22대 총선이었고 그 전 4년 전인 21대입니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정치하기도 전이신 그때 거죠. 검찰 시절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파 진영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것들이 어쨌든 대표적인 게 이제 전자 개표 시스템 그리고 또 선관위는 한 번도 뭐 이렇게 헌법 기관이어가지고 예. 압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가 없다. 예. 하지만 우리 이미 알고 있듯이 전자 개표 시스템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개표 시스템은 전자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어쨌든 간에 선관위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난 4년 동안에 예. 165차례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90%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2년 반 정도에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또 동문입니다, 대학.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저희 야권에서 봤을 때는 예. 외계인의 유무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없는데 예. 외계인이 왜 없다는 걸 그럼 증명해봐라. 이런 수준의 이제 부정선거 의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엄 때 어쨌든 간에 선관위의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람을 군인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어제 그 얘기를 선관위에 군투입 지시를 했다라고 예. 밝혔어요. 본인이 또 했다라는 예.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영장도 없이 군병력을 투입했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성 보수 집회에서 나온 주장이 또 역시 부정선거 얘기예요. 그리고 어제도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 이런 걸 통해서 수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밝혔죠. 어제도 그런 맥락의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한 겁니다. 진술을 통해서. 이런 가운데 어제 저 헌법재판소 변론이 열리는 그 비슷한 시각에 국회에서는 내란 특위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내란 특위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여당 의원들이 얘기가 있었고 선관위 관계자 얘기도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그 2012년도에 만들어진 더 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 본 사실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이고 김어준 씨가 4년에 걸쳐서 만들어서 영화관에 상영도 했어요.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 미비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인데 내용 한번 점검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허위라고 생각을 했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사전투표예요. 이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사실상 분리가 돼서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전달드리고 정광재 대표님, 좀 여당에 계시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정선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신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난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단톡방에서 일부 의원 예. 뭐 특정이 돼 있죠. 김민전 의원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 올리니까 예. 다른 의원분들이 이런 얘기는 정확한 사실 확인 관계를 거친 후에 올리도록 해라. 약간 좀 지적을 했다 그러죠.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예.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엄의 바다에 빠졌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계엄의 바다. 탄핵의 강을 건넜더니 계엄의 바다가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부정선거에 늪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당내 의원들이 주류로 갖고 있는 생각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선을 긋고 있죠. 예. 다만 선관위가 그동안 운영돼 왔던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많이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던 것처럼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예. 선관위가 단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예.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것은 반드시 개선이 그 필요하다. 상황에서 사실 채용 관련 논란도 막 불거지고 그랬거든요. 네, 문제가 그렇습니다. 불거졌죠. 또 하나는 부실 선거 관리는 분명히 있었던 거죠. 관련해서 뭐 소쿠리 투표라든가 예. 어떤 의혹을 살 만한 부실 선거는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관위가 조치를 내놓지 않게 되면 이 조그만 부실 선거 하나하나의 의혹이 모여서 부정 선거라는 큰 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분명한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정치권 상황을 이렇게 눈여겨 보신 분들은 과거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었어요. 이게 갑자기 뭐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 때 선거 끝나면 이런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 요즘에 지적하시는 분 많은데 다시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해요. 2012년 대선 당시에 김어준 씨가 영화까지 만들어 부정선거 음모 제기하니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부정선거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 부정선거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선거 때마다 나온다. 특히 진 쪽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 이런 취지의 이제 지적을 좀 해놨어요. 강성필 부대변인. 네. 그러고 보니까 진영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된 것 같네요. 보니까요 지금. 사실 그 선거에 진 사람은 사실 부정선거 의혹에 빠지기 매우 쉽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선거에 본인이 대선에서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이겨놓고도 내가 원래 10% 이상 이겨야 되는데 0.73%밖에 못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 득표 차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뭐 10년도 더 넘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지금도 본인도 과거에 한 얘기에 대해서 좀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누가 했던지 간에 예. 언제 했던지 간에 지금 현재 또 10년 전과 지금의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도 달라졌고 많이 발전했고 사람들의 의식도 더 높아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선거의 투표와 개표 과정에 한 번이라도 참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선관위의 설명을 들었다고 하면 예. 사실 이런 오해는 없을 텐데 이게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는 이런 의혹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변호사. 사실 선거가 끝날 때 개표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개표와 관련된 건데 개표 때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거는 여야 정당의 참관인들이 다 보고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다 그쪽에서 승인, 동의를 하면 그게 딱 숫자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각각? 그렇죠.
뭐 사실 그 과정이 저도 뭐 개표 과정에 참여해 보진 않았지만은 예. 어쨌든 국민 한 사람으로서 선거에는 계속 참여를 해왔고 예.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게 사실은 뭐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와서 계속해서 뭐 부정선거국으로 어떤 탄핵 정국의 어떤 돌파구로 찾으려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조금은 부적절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이 탄핵 정국 자체가 이 계엄 자체가 과연 정당했느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였느냐라는 예, 예. 점에 좀 방점이 찍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프레임이 이게 뭐 부정선거였다, 부정선거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사태였다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장이 뭐 집회 때 나오고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거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 의중을 좀 비친 것 같잖아요. 다시 한번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